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마지막 3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오늘 본 2학년 마지막 3강 황치원이고요. 예. 자,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수능 강의라든가 이런 모의고사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저도 그렇게 공부랑 친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 나이 먹도록 이런 문제를 분석하고 있어야 되나. 어쩔 때는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송용 멘트는 또 다르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런 멘트. 예. 저도 이렇게 제 나이에 이렇게 계속 문제 분석하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 꼭 문제 시험 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문제 꼭 분석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 내년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쓸데없는 얘기 집어치고 다음 문제로 달리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요, 요지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5개를 한국말,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올지 지금 짐작을 해보시고, 요지는 거의 주제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뭐를 얘기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집어내시면 됩니다. 대부분 요지나 주제는 앞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에 결정적인 단서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 문장부터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e most enjoy talking to 까지가 주어입니다. 우리가 가장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those who, 어떤 사람들이냐면 be thoughtful of 하면 뭐뭐를 배려하다 이 뜻이에요. What we are feeling,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배려하는 사람들이래요. As well as 하면 뭐뭐뿐만 아니라 we're saying,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도 배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장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서 예를 들었습니다. When you tell someone you've got a new job, 너가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you'd like them. 너는 걔네들이 다음과 같이 말해주길 바란대요. Wow, that's great. 야, 되게 좋겠다, 멋지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란답니다. Not just a really. 단순히 그냥 그래? 뭐 이렇게 말을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와,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오바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서 오프라 윈프리, 아주 유명한 그 토크쇼의 여왕이죠. 자, 이 사람을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부분의 주제는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면 우리를 진정으로 배려해주는 사람들, 말뿐만 아니라 느낌도 배려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오프라 윈프리를 예를 들면서 makes the strong connection, 굉장히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viewers 하면 그 관객이죠. 자신을 보는 시청자들, 그 관객들과 굉장히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She so clearly understands. 그녀는 매우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대요. What the guests on her show think. 그녀의 쇼에 나온 게스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서 뭐라고 했냐? She really cares about. 그냥 정말로 신경 씁니다. What they're saying.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방청객이나 그 관객들이겠죠. viewer들이 말하는 거, 게스트나 viewer들이 말하는 거 다 신경 쓰고요. 그래서 relating to it.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태도가 진정으로 뭐하게 해주냐면 draw out는 입을 열게 하다요. 그래서 그녀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스트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게스트를 토크쇼에 불러놓고서 그냥 단답형으로 질문을 한다던가 뭐 본인이 하기 싶어하지 않은 그런 말을 계속해서 물어보든가 직접적으로 되게 싫어할 텐데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잘 이해해서 되게 신경 써주고 있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진짜 거기에 관여를 해서 그 손님들, 게스트가 draw out, 입을 열게끔 해주고요. Get them to be open with her.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끔 해줍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하고 아까 말했던 그 뭐 직업을 얻었는데 친구가 그래?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싫고 wow, that's great.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다. 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겠고 앞부분의 요지를 짓는 그런 글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지는 뭘까요? 1번이죠. 성공적인 대화는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도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리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이해해준다라는 말을 공감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 오프라 윈프리는 너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실제로 방청객 전원에게 차를 쏜 적이 있어요. 자동차 있죠? 자동차를 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방청객이 아니었는지. 얼마나 하안스럽던지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의 바탕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준 이유가
너무나 그 토크쇼를 잘 이끌어가고 자신의 경험도 막 얘기하면서 그 방청객들이 대부분 좀 삼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게스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끌어내고 자기 약점도 끌어내게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대화 기술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7번. 마찬가지로 요지죠, 요지. 5개를 먼저 보시고요. 뭐 먹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말로 되어 있죠? 쭉 보시고 첫 번째 문장 갑니다. It would be wasteful. 낭비일 수 있다. 뭐가요? it는 가짜 주어고요. 이 뒤에가 진짜 주어가 있어요. For people, 사람들이 acquire an equal appetite, 식욕이죠. 똑같은 식욕을 얻는 거. For every possible eatable substance. 모든 가능한, 먹을 수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똑같은 식욕을 얻거나 갖고 있는 게 낭비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마다 식욕이라는 건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하잖아요. 그 욕구가 다르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will always be some food sources. 항상 음식 그 재료가 있을 텐데 어떤 재료냐? Better bargains than others. 다른 것들보다 더 좋은 bargains인 그런 원료니까 더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더 잘 bargain이 되는, 흥정이 되는 더 적당한 가격에 싼 그런 음식 재료들이 항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죠. 항상 일반적인 말이 나오거나 진술이 나오거나 잘 모르실 것 같으면 내용이 좀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또 그렇게 예를 들어줍니다. 영어는. 그렇죠? 그렇게 잔인한 언어는 아니에요. Westerners, 서양인들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insects, 그 곤충이죠. 곤충 먹는 거 싫어해요. 혐오하는데 하지만 그 곤충이 tropical region, 열대 지역에서는 되게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이런 차이점의 열쇠, 단서는 바로 뭐냐? 이제 여기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차이점의 단서는 lie in 어디에 있냐면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of insect 곤충의 이용 가능성에 달려 있대요. compare with 뭐뭐와 비교해서 animal flesh 그러니까 동물의 살점 우리가 말하는 넘의살 고기죠. 그 고기를 이용 가능하는 그 이용 가능성과 비교해서 곤충을 이용 가능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아까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했나요? 사람들이 똑같은 모든 음식에 대해서 똑같은 식욕을 갖는 거 낭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욕이 더 땡기는 음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선호하는 음식들이 있더라 하면서 예를 들어 놓고서 서양인들은 곤충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곤충 잘 먹는다. 그래 놓고서 그 차이점이 서양인들은 이 availability 때문이라고 했어요. 서양인들이 아니라 availability. 그러니까 이 고기가 더 이용 가능하면 그걸 좋아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또 다른 이용 가능한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와요. availability라는 말을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열대 지역에서는 big nutritious 하면 아주 크고 영양가 있는 곤충들이 이용 가능하대요. 그래 놓고서 유럽은 뭐 날씨가 더 춥고 drier 건조하고 뭐 그래서 곤충들이 영양가가 있을지라도 rare 드물고 크기도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굳이 왜 이걸 먹겠냐? 그래서 서양 애들은 뭐 육고기를 좋아한다. 아까 애니멀 플래시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는 비약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 보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 단서가 다 제공이 되어 있고 앞부분의 주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먹을거리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먹을거리라는 말은 맨 앞에 질른 말 중에 appetite라는 말이 있었죠. 식욕이라는 말에서 그 식욕이 음식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고 있는 땡기는 게 다르다고 했는데 그게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열대 지역은 그런 곤충이 눈에 많이 띄니까 통통하고 살이 올라있고 크고 영양가 많고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고 그거에 반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곤충이 없대요. 그러니까 굳이 힘들어서 개미 같은 걸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애니멀 플래시 남의 살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을 것 같네요. 먹을거리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38번이죠.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를 고르라고 했거든요. 분위기. 자, 분위기를 고르라고 하는 이런 글은요. 사실 이게 어려운 글이 아니거든요.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요즘엔 어떤 식으로 많이 함정을 주냐면요.
그 문학 작품 같은 데서 이렇게 중간 부분을 발췌하거나 어휘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휘를 되게 어렵게 줌으로써 여러분들을 교란시키고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게 이 단어 때문에 그렇게 막히게끔 만들지만 분명히 분위기 단서가 되는 단어가 몇 개 나올 겁니다. 거기서 정답을 유추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답을 찾아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이라는 겁니다. 뭐 앞에는요, 뭐 갑자기 모든 것이 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깨웠다. 그래서 가게가 문을 열고 빛이 조명이 켜지고 뭐 테이블과 의자가 사이드워크에 등장했다. 뭐 이런 말이 쫙 나오다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local people 그 지방 사람들은 started filling into the restaurant 그 음식점을 채우기 시작했고 chatting, 수다 떨고, laughing, 웃고, shouting out the order. 주문을 막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여기서 지역 사람들이 레스토랑트를 채우기 시작했다 뭘까요? 음식점으로 들어서기 시작했고, 뭐 웃고, 말하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The city had come to life again. 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문장이 나오죠. 그 도시는 had come to life again. 다시 활기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활기차졌다라는 말로 바로 위에 뭐 telling은 없었죠. chatting, 그 다음에 laughing and shouting out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걔를 한 단어로 결정적으로 활기차졌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식사를 잘 먹어서 그거에 힘을 얻어서 나는 started exploring 탐험하기 시작했다. The surrounding 주변에 있는 bazaar 하면 그 시장이죠. 주변 시장을 또 탐험하기 시작했다. 돌아보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분위기는요. 예,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그 5개에 있는 선택지를 보시고 단어를 골라내시면 되는데요. 답을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 5개의 선택지를 몰라서 또 답을 틀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만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만 5개의 선택지 해석을 해드릴게요. 선택지 보시죠. 원래 해줄 거였어요. 그냥 오버한 거예요. 1번에 noisy and lively 하면 시끄럽고 활기찬 이런 말이 나오죠. quiet and peaceful 일단 조용하다는 느낌은 다 아니고요. funny 우습고 아니고요. gloomy 우울하고 depressing 뭔가 낙담한 아니고요. leisurely 하면 아주 여유로운, monotonous 하면 단조로운이요. 여유롭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단조로운이란 말이 좀 깨죠. 정답은 시끌벅적하면서 시장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온 걸로 봐서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장이 들어가기 적절한 곳. 39번은 일단 박스 안에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박스 안에 주어진 문장에 단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연결사가 단서로 주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 같은 거 있죠. 또 앞에 나온 말을 대신 받는 지시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 박스 안에 단서일 수 있고요. 그럼 이 본문 중에서 한번 단서를 찾아볼까요? 본문 중에서는요. 지금 이 문장이 하나 빠진 거죠. 원래 정상적인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본문 중에서는 분명히 중간에 흐름이 띡 끊긴 곳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합니다. 안 쓸게요. 또 어려운 말 나오면 싫어하잖아요.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곳을 본문 중에서는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2개 다 단서를 주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이 주어진 문장의 단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이 논리적인 흐름이 그 끊기는 부분의 단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겠고요. 2개 다 단서를 강하게 주면 누가 답을 못 찾겠습니까? 그렇죠? 본문 중에 흐름이 끊기는 곳에 단서가 강하면 이 주어진 문장에는 단서가 좀 약할 거예요. 자, 그 머릿속에 넣으시고 박스 안에 주어진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different cans, 다른 깡통이 play different kinds of jokes. 다른 종류의 농담을 했고 the recordings 하면 그 녹음한 것들이죠. 그 녹음한 것들은 were changed, 변경되었다. every 2 weeks, 매 2주마다 변경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문법적인 설명을 좀 하면 제가 웬만하면 문법적인 설명 안 하는데요. 독해할 때 여기 요거 S 붙은 거 있죠. 이거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every는 분명히 단수명사 취급하라고 그 뒤에 오는 단어가 단수명사가 와야 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럼 여기 분명히 weeks에 S 붙은 말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과연 오탈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때 이 단위를 나타낼 때는 S를 붙인 말이 올 수가 있어요. 이때는 2 weeks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를 하나의 단위로 봐서 한 달이 만약에 4주가 있다면 2주씩 끊으면 2번이 있겠죠. 그래서 every 2 weeks라는 말을 쓰면 매 2주마다 이런 뜻이에요.
every 2 hours 하면 매 2시간마다. 그러니까 단위를 나타낼 때는 s를 붙인 말 every 뒤에도 올 수 있어요. 걔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걸로 괜히 태클 거시고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그 오타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뭐 이렇게. 오타 아니에요. 자, 박스 안에 주어진 말을 보니까 어떤 단서가 나와 있냐. 여기 연결사의 단서는 없고요. 다른 깡통들이 다른 종류의 농담을 틀어줬는데 그 recordings라는 말. 자, 요게 바로 지시어입니다. 그 녹음한 것들은 2주마다, 매 2주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the recordings. 자, 우리 이 더를 뭐라고 하죠? 관사예요. 무슨 관사요? 정관사. 정해진 거 앞에 붙이는 명사 앞에서 정해진 명사 앞에 붙이는 정관사죠. 그러니까 the recordings라는 말이 나오려면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recording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나와야 돼요. 우리 영어에서 사과를 얘기할 때는 그냥 an apple이라고 해요. 사과 하나. 근데 얘가 또 나올 때는 the apple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과 딱 찍죠. 똑같아요. 그래서 recording에 대한 말이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할 때 그 기록된 것들이 녹음된 것들이 매 2주마다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돼야겠죠. 자, 그게 단서고요. 본문 주어진 문장에서 쭉 보시면 도시가 어떤 쓰레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sanitation department 하면 위생과는 doubling the littering fine. 이때 fine은 조은 아니고요. 명사로 벌금이에요. 쓰레기 그 버리는 거에 대한 벌금을 2배로 하기로 했는데 even increasing the number of litter agent. 그리고 그 쓰레기 대리 그 agent 대리업을 하는 그 사람들의 agent 그 기관의 숫자를 또 증가시켰답니다. 그래서 이 agent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patrol the area 그 지역 순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patrol 하는 사람들 숫자까지 늘려봤지만 no avail 소용 없었대요. 누군가가 제안했죠. instead of punishing those who litter.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벌 주지 말고 reward, 보답을 해주자. 그래서 쓰레기 칸에다가 쓰레기를 넣는 사람들 보답을 해주자. 그래놓고서 계획이 뭐냐? 쓰레기 깡통이죠. 쓰레기 깡통인데 어떤 깡통이냐면 그 defense coins. 동전을 나눠주는 겁니다. When litter was inserted. 아주 웃겨요. 이 사람 제안이. 동전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다시 동전이 들어가면이 아니라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삽입되면, 투입이 되면 동전을 주는, 보상금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트래시캔을 고안하자는 계획은 당연히 실효성이 없겠죠. 나 같아도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버릴 거예요. 그죠? was rejected. 거절되었습니다. 거부되었습니다. too expensive.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각되었습니다. but 그러나 it led to 어떤 아이디어로 이끌어줬대요. 또 다른 아이디어로. 아까 reward라는 말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거, 벌금을 매기는 거 대신에 어떤 보상을 해주자. 자, 그게 다른 아이디어를 이끌었는데 그게 뭐냐? 이 sanitation department 그 위생과가 개발했답니다. 뭘 개발했냐? trash can 깡통인데 play the recording of a joke 농담을 틀어주는 그런 깡통이에요. 뭐 하면요? garbage가 deposited 버려지면 쓰레기를 딱 버리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나왔어요? a recording 단서 찾으셨나요? 레코딩 한번 나왔죠? 자, 그 다음 나올 때 뭐가 나와요? 다른 깡통들이 다른 종류의 농담을 틀어줬고, 그 레코딩은 2주마다 바뀌었다. 말 나와야죠. 그래서 레코딩 다음에 나오는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시민들은 went out of their way. 애써서 뭐 했냐? put garbage in trash cans. 그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거리는 다시 깨끗해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40번에서 41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주제 찾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흐름을 잡으셔야 되고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캐치를 하셔야겠죠. For centuries, 여러 세기 동안 people,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게 영어식 발음은요. 에러스타르예요. 에러스타르. 너무 굴렸나요? 근데 이렇게 굴려요, 원어민은. 에러스타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듣기에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알아낼 수 있을까요? Never.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right, 옳았다라고 믿었대요.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the heavier an object was. 자,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쓰고 커마 나오고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쓰면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어떤 사물이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빨리 땅에 떨어질 거라고 말을 했는데 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여겨졌냐면 the greatest thinker of all time. 전대미문의 아주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가 틀릴 리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문제를 설명을 하다가 다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의심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의심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를 의심 안 하죠. 문제를 의심하죠. 과연 EBS 선생인데 틀렸을까 설마. 문제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님 말고요. 예. 어쨌든 똑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너무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설마 그 사람 틀리겠어? 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이 벌어졌죠. 누구냐? 역사상 몇몇 안 되는 아주 굴한 인간이 있어요. 굴한 인간. 바로 비굴한 인간. 갤릴레오죠. 갈릴레오 안 하고요. 갤릴레오. 자, 얘는요. summoned 하면 소환했습니다. 누굴 불러 모았냐? learned professors. 아주 학식 있는 교수들을 다 불렀어요. 어디에다 불렀냐? Leaning Tower of Pisa라고 하면 먹는 피자 아니고요. 우리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 탑.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다 이 학식 있는 교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push it off. 밀었죠. 10파운드와 1파운드짜리 무게를 똑같이 떨어뜨렸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순간에 땅에 떨어진 거예요. 아까 무거운 게 더 먼저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틀린 거죠. 똑같이 떨어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나 분명히 갈릴레오가 옳았어요. the belief of power, the power of belief. 그 믿음의 힘이 너무 강해서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마 틀렸을까? 그래서 그 교수들은 deny their eyesight. 자기 눈을 자기가 본 거 있죠. 그것을 부정했대요. They continue to say Aristotle was right.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에러스타틀인데 죄송해요. Aristotle was right.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았다라고 계속해서 말했대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아무리 아니야, 이 봐봐 눈으로 봐봐 아니잖아 해도 에이 설마 그 사람이 틀렸을까? 갈릴레오를 바보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그 어떤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맹신하고 있는 그 권위를 맹신하고 있어서 그 내용, 진짜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다 무조건적으로 그걸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역사상 그렇게 몇 안 되는 굴한 인물 중에 하나가 비굴한 갈릴레오라고 했는데요. 그 지구가 돈다 이 말도 할 때 갈릴레오가 재판장 그 법정에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바로 무릎 꿇고 예, 맞아요. 예, 태양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주 굴한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자, 4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Solar radiation. radiation은 바로 그 태양열이죠. 태양열. strike cities. 도시를 강타하는 그 태양열은 뭐에 의해서 흡수가 되냐면 be absorbed by streets, 거리나 parking lot, 주차장, 그리고 buildings, 그 건물에 의해서 다 흡수가 됩니다. 이런 그 포장된 surfaces, 표면이나 structure, 그 건물들은 heat up,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요. radiate energy,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into the atmosphere. 바로 그 환경으로, 그 대기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utomobile exhaust 하면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pollutants in the air까지가 주어인데요. 공기 중에 있는 다른 오염물질과 이런 배기가스들이 trap this heat energy, 이런 열 에너지를 가둬 놓는데요. 그리고 creating, 뭘 만드냐? What some people call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이런 뜻이에요. 얘는 필요 없는 말이니까 지울게요. 얘도 중요한 말인 줄 알라. 없어져! 지울게요, 이렇게. A heat island effect. 이거 많이 나와요, 요즘에. heat island effect가 바로 열섬 효과예요, 열섬 효과. 열섬 효과를 만들어낸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도시에 있는 여름에 에어 컨디셔너. 네, 그래서 그 에어컨을 쓰면 밖에 실외기를 달잖아요. 그럼 에어컨을 쐬는 쪽은 굉장히 시원하지만 밖에 있는 실외기는 그 주변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배기가스나 오염 물질이 이 열 에너지를 가둬두고 열섬 효과를 만든다. 근데 열섬 효과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설명을 해줬어요. 도시의 여름 온도가 10도 더 높대요. 주변에 있는 지방보다요. 지금 방금 얘기한 그 형태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지역만 굉장히 더워진다는 겁니다. besides 하면 게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게다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첨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지금 위에서 도시가 지방보다 더 많이 덥다고 했잖아요. 기온이 10도 정도 장난 아닌 거죠. 게다가 첨가가 나왔으니까 이 밑에도
지금 말한 내용과 비슷한 계열의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지방보다 뭐가 도시에서 더 많이 일어나냐? 이상 기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 기온에 뭐 thunderstorms라든가 31% more hailstorms 뭐 이런 것들, 그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라든가 뇌우 이런 이상 기온들이 지방보다는 도시에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첨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사실 besides 뒤에는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다 안 읽어도 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결국 열섬 효과라는 건 뭐예요? 열섬 효과라는 건 그 도시 지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주변 지역만 너무나 심하게 더워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이상 기온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도시화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열섬 효과라는 건 항상 도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셨으면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42번과 43번은 제목 문제입니다. 제목은 주제랑 같은데요. 주제보다 좀 더 함축적이고요. 선택지가 대부분 영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주제보다 제목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to call a person a pig. 네, 사람을 돼지라고 부르는 것은 serious insult, 심각한, 아주 심한 모욕이다.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제가 이런 말 잘 쓰는데 학생들한테 아주 심한 모욕이래요. 예, 저는 모욕을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라고 많이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돼지처럼 더러운, 돼지처럼 탐욕스러운, 돼지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배부른 돼지보다 뭐 무슨 소크라테스 이런 거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다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예. 자, 어쨌든 이런 돼지와 관련돼서는 안 좋은 내용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서 뭐라고 했냐? All of this,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More insult to the pig. 돼지에게 더 모욕이 된대요. 누구보다? 사람에게보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한테 돼지라고 하고 뭐 돼지처럼 되지 마라, 막 이렇게 돼지를 굉장히 비하시켜 놓고 있죠. 심지어 뭐 돼지가 너무, 너무 게을러가지고 코를 잘랐다, 신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가 뒤집어진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돼지를 계속 모욕을 하는데 그 돼지한테 그게 더 모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돼지라고 지칭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한테 그게 더 심한 모욕이다. 그 이유는 뭐냐? 돼지는 여기 보시면 no greedier than any other animal. 어떤 다른 동물보다 더 탐욕스럽지 않다? 가장 탐욕스럽지 않은 동물이고요, 사실은. 위에 하나 빼먹었네요. 돼지가 원래 더럽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탐욕스럽다, 이 돼지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밑에 쪽에 보시면 그리고 그 돼지는 아주 good nature animal, 성격 좋은 아주 천성인 착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접을 해주면 요청 받는,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것도 거의 다 해주는 아주 착한 동물이고, independent, 독립적이고, 호기심 강하고, 아주 용감하고, smart, 똑똑하기까지 하대요. 이 사람 어릴 때 별명이, 이 글 쓴 사람 돼지였나봐요. 돼지 예찬론을 막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뭘까요?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에 관한 거죠. 정답은 2번, The misconceptions about pigs. 돼지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개념들에 관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43번은요, 마찬가지로 제목 문제죠. 우리는 운전할 때 about arriving, 도착하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대요. 따라서 every time we see a red light, 빨간 신호등을 볼 때마다 we are not very happy.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왜? 계속 가야 되는데 빨간 신호를 일단 정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빨간 신호를 보면 짜증이 나거나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but 뒤집었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다. 빨간 신호를 어떻게 볼 수 있냐? As a bell of mindfulness. 자, mindfulness 하면 어떤 염두, 마음에 두는 거, 생각해 두는 거 이런 뜻인데요. 그 뭔가를 염두에 두는 거에 대한 벨로서 신호등을, 빨간 신호를 여길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났죠. Reminding us,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To return to the present moment. 현재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뭔가 염두에 두거나 생각하는 벨로서 빨간 신호등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을 not happy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르게 생각해 보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했어요.
The next time you see a red light. 다음번에 너가 빨간 신호등을 보면 please smile at it. 제정신은 아닌 것 같죠? 살짝 웃어주래요. 그리고 go back to your breathing.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랍니다. breathing in, 심호흡, 이렇게 숨을 들이쉬는 거고요. 그 다음에 breathing out, 이렇게 숨을 내쉬는 거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it becomes a friend. 그건 친구가 될 수 있대요. 마찬가지로 전부 지금 빨간 신호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게끔 해줍니다. 뭘 기억하게 해주냐? it is only in the present moment. 현 순간에만, 지금 순간에만이다. 뭐가요? it가 가리키는 거 대 뒤에 있어요. We can live our lives. 우리가 우리 삶을 즐길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에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해줍니다. 이게 아까 현재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뭐가요? 빨간 신호등을 보면.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을 보면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를 막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좀 다른 말로 봐서 우리 현재를 돌아보게 해주고 야, 지금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건 딱 이 순간만이다. 이렇게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간 신호에 대한 굉장히 비유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은 선택지가 영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어는 다시 해석은 안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선택지 보여주세요. 5개 중에서 빨간 신호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은 몇 번입니까? 5번밖에 없네요. Make the red light your friend. 빨간 신호를 여러분의 친구로 만들어라. 예, 얼마나 친구가 없으면 얘를 친구로 만들어라. 정답은 5번. 44번.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어진 거. 자, 이게 연결사 문제인데요. 이제 연결사 문제가 예전에는 한 개 정도가 나왔었어요. 단독으로. 그런데 이게 때를 거듭하면서 문제가 조금씩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연결사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치사하게 이렇게 2개를 싸잡아 묶어서 연결사를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기 전에 연결사 A가 들어간 부분을 좀 볼까요? 연결사 A가 들어간 부분을 보시면 처음에는 it was really strange. 굉장히 낯설었대요. I didn't carry my camera with me.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낯설었답니다. 자, 앞에 어떤 단서가 되는 말이 나오고 있었냐? I never failed to take along my camera. 자, never failed to. 원래 fail to가 부정어예요. 못하다의 뜻이고 앞에 never를 써서 부정어를 써서 이중 부정이 되는 거죠.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하다의 뜻이고요. 반드시 take along my camera. 나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떠냐? unexpected business trip이에요. 예상치 못한 그 사업차 그 여행,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다.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닌 사람이 예상치 못한 그런 여행에서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낯설었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허전하잖아요. 여기는 because 같은 말이 들어가야겠죠. 뭐 때문에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고요. 자, 그 다음 B에 들어갈 연결사 앞뒤에 어떤 단서가 나와 있을까요? Then I relaxed. 처음에 이상했는데 Then I relaxed. 이제는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고요. Realize. 깨달았다. I was enjoying myself. 내가 굉장히 즐겁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The need to run around taking pictures of everything. 카메라를 원래 갖고 다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없는 거죠. 모든 것을 take picture, 사진 찍는 거죠. 모든 것을 찍으면서 run around. 돌아다닐 필요가 삐리리. 스스로 굉장히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 내가 잘 지내고 있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사진기를 갖고 다니면 있으니까 또 뭔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느라 여행을 뭔가 즐기거나 뭔가를 하지 못했는데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게 내가 보내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뭐 없이, 필요가 없이라는 부정적인 계열의 말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은 because하고 부정적인 말 without이 들어가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은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순서 찾기 문제예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C가 있고 주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이 장문 독해에서도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긴장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일단 박스 안에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으셔야겠죠.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먼저 읽으셔야 되고 이 순서 찾기를 할 때는 단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연결사와 같은 단서가 있고요. 아까 이거 어디서 어떤 문제 풀 때 하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 그 다음에 지시어. 지시어가 아직도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시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This way 이런 게 지시어예요. 이런 방법, 이런 말이 나오려면 이 앞에는 반드시 a way, 방법에 대한 말이 한번 나왔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방법이 또 나올 때 이런 방법은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시어예요. 그래서 연결사라든가 대명사라든가 지시어를 여러분들이 잘 넣으시고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해요. 이 사람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미 gray hair, 은발이에요. 머리가 은발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올드보이입니다. 여자네요. 자, 어쨌든 이 gray hair, 그 머리가 굉장히 머리가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대학을 간 경우입니다. 올드보이라는 말이요. 그 동창생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그게 정말 나이가 많은 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다음 문장. As an elderly student. 나이가 많은 학생으로서 그녀는 felt 느꼈습니다. 어떤 필요를 느꼈냐? To talk to someone. 누군가에게 말할 필요성을 느꼈대요. 잘 모르겠죠? To express the feelings.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자, 여기 이제 A를 보시면 어떤 단서가 나올 거예요. So, 그래서. 뭐에 대한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연결어가 나왔고요. An idea. 어떤 생각이 그녀에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앞부분 먼저 볼게요. 자, B를 보시면 She felt that. 그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느낀 내용이 나와요. 지금 다 안 읽었어요? C를 보시면 C에 this simple idea. 자,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게 뭐죠? 방금 얘기한 거. 지시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지시어예요. 그럼 여러분들 딱 잡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뭐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A 다음에는 반드시 C가 나와야 돼요. 왜요? 아까 여기 A 뭐 나왔어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가 널리 퍼졌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A 다음엔 반드시 C가 나와야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문제는 뭐냐? B가 웬 앞에 오는지 웬 마지막에 오는지만 캐치해 주시면 돼요. 오, 대단하죠? 이거 몰랐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A, B, C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문제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거 몰랐죠? 예. A하고 C, A 다음에 C가 오기 때문에 B가 여기 오는지만 정하면 이제 문제 푼 겁니다. 자, B에는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B에 보니까 그녀가 느낀 내용이 나와요. 그녀의 그 학교에 있는 25,000명의 학생들 중에, 25,000명의 학생들 중에 이런 말 나오는데, 그 25,000명의 학생들 중에 이런 말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그 25,000명의 학생들이라고 했으면 이거에 대한 언급이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 언급이 어디 나와 있냐? 바로 여기 나와 있죠. Those students. 자, 그 학생들이 그녀에게 말할 수 있는 테이블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말이 바로 이 25,000명의 학생들이라는 말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라는 거죠. 앞에 더라는 말이 있었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25,000명이라는 학생이 먼저 나오고 25,000명의 학생들이 뭔가를 느꼈어요. 자, 그래서 여자가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 학생들, 앞에 그 학생들이란 말이 나오려면 이게 지시어잖아요. 똑같이 앞에 학생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언급이 나와 있는 B가 제일 앞에 온다라는 것을 가볍게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B, A, C가 되겠고요. 해석은 다 안 해드릴게요. 근데요, 제가 아까 문제를 풀 때 지금 A 다음에 반드시 C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단서가 눈에 확 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지 중에 의외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B, A, C하고 지금 뭐 A, C, B 두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1번하고 2번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A하고 C가 나와 있는 하나만 선택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럴 경우는 좀 문제를 쉽게 주는 경우에. 그러니까 단서를 잡아내는 것도 사실 이렇게 하나의 단서를 잡아내는 것 같지만 이게 A, B, C밖에 없는데 3개 중에 하나 잡아낸 거니까 되게 많이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서를 잡아내는 것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장문 독해가 크게 2개가 남아있네요. 이 장문 독해만 하면 문제 끝나는 거 아시죠? 자, 46번하고 47번의 장문 독해는 조금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한지 볼까요? A하고 B하고 C를 딱 줘서 얼핏 딱 보면 이거 순서 찾기네 이럴 것 같은데 순서 찾기 아닙니다.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길어요. 이게 많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면 문제를 푸실 때 또 까드세요. 그렇죠. 내용이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문제를 먼저 보여주시어요. 자, 문제를 보면요.
공통된 주제를 고르라고 했고요. 공통된 주제. 아주 문제가 땡큐하네요. 그죠? 공통된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독해만 읽어도 대충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공통적인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는요. 지칭 추론 문제예요. 밑줄 친 misspell the word란 단어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misspell the word는 단어를 철자를 잘못 썼다의 뜻입니다. 자, 그거와 가장 내용이 맞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본문 A부터 갑니다. 자, A는요, 이 여자애가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그 전국 그 스펠링 비 철자 맞추기 대회 있잖아요. 거기서 그 예선전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결승전에서 그녀가 misspelled the word 단어 하나를 실수했어요. 근데 그 이 심판관이 못 들었대요. 그녀의 말을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그냥 인정해줬어요. 너드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니까 you win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 여자애는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그 자기가 단어를 철자 잘못 썼다라는 걸 깨달아서 gave up the competition 그 경쟁, 그 대회를 gave up 포기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정직한 아주 바른 절문이에요. 자, 그럼 B 볼게요. 자, B를 보시면 a woman 어떤 여자가 stopped a stranger 그 낯선 사람을 불러 세워서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 directions to museum 박물관으로 가는 방향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방향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go to blocks, two block 하고 then turn left 좌회전하세요. 왼쪽으로 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이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I'm glad I caught you. 막 쫓아온 거예요. 당신을 잡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숨을 catching his breath 헐떡거리면서 I guess 내 생각에 I gave you the wrong direction. 잘못 가르쳐준 것 같아요. 길을. I didn't want you to get lost. 당신이 길을 잃기를 나는 원하지 않았을 뿐인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천사표죠, 지금.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뭔가 실수했는데 본인의 양심에 찔려서 그만뒀고 얘 지금 길을 잘못 가르쳐줬는데요. 저도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잘못 가르쳐줬는데 알아요. 딱 들으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가서 쫓아가서 굳이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저 이봐요. 아까 그거 틀렸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전 좀 네 가지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다시 굳이 가가지고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길을 가르쳐줬다고. B도 정직한 젊은이고요. C를 보시면요. C는 이제 tax office 세무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세무서에서 유감이지만 received 받았어요. 30불을 extra 여분으로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30불이 더 없어야 되는 건데 혀가 막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받은 겁니다. 세무서에서.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캐시어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I'd like to know whether you overpaid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번 이렇게 헤매죠? I'm afraid. 유감이지만 제가 더 받았고요. 나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overpaid, 더 많이 지불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더 많이 지불한 게 맞아요. 그래서 tax office, 그 세무서에 가서 collected $30 from the cashier. 캐시어에게서 그 30불 더 낸 거를 돌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캐시어가 정직한 젊은이죠. 전부 다 정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확인할게요. 46번. 공통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직과 관련된 말인 것 같습니다. 3번. The virtue of honesty. 정직의 가치인 거고요. 아까 단어를 잘못 철자를 쓴 거와 가장 유사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단어를 잘못 쓴 거는 철자를 그 정직의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misspell the word에 상응하는 건 다시 한번 본문 볼게요. 밑줄 친 부분, 지칭 추론 부분만 볼게요. 자, A를 보시면요. 대회를 포기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실수에 관련된 거니까 자, B를 보시면 낯선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이것도 아니죠. 실수 아니죠. C를 보시면 너가 길을 잃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거 실수 아니죠. D를 보시면 내가 여분으로 30불을 더 받은 거죠. I'm afraid라는 말이 결정적으로 단서죠. I'm afraid는 유감이지만 뒤에 안 좋은 내용 나올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와 관련된 건 바로 D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47번은요. 여기에 가장 상응하는 거 이거와 가장 알맞은 비슷한 내용인 것은 바로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48번하고 50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A하고 B하고 C하고 D 4개인데요. 잔인하게 4개를 다 순서를 정하느냐? 그게 아니라 A를 줬어요. A를 주고 그 뒤에 B, C, D를 순서를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괜히 쫄지 마세요. 자, A가 먼저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 3개짜리예요. 그냥 4개짜리 아니고 A가 주어진 박스 안의 문장이라고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B, C, D를 줘서 왜 헷갈리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문제 낼 때. 그냥 A, B, C라고 깔끔하게 하면 될 것을 앞에 그 단문 독해에서 A, B, C가 있잖아요. 너무 똑같아 보일까봐 조금 교란시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장문 독해이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여기는 문제가 3개예요. 이것도 최근에 나오는 장문 독해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길게 장문 독해를 주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3개 있는 경우인데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문제를 먼저 확인할게요. 첫 번째 문제, 이 독해에 관한 첫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순서, 글의 흐름에 따라 알맞게 배열한 거. 그러니까 A, B, C 3개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A를 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는요. A little girl. 이 꼬마에 대한 일치하는 거, 내용 일치. 이게 장문 독해에서 가장 잔인한 문제예요. 정말 짜증나죠? 정말 내용이 긴데 내용 일치를 고르라고 하면 어쩌란 얘기야. 그죠? 정말 나쁜 문제야. 나쁜 문제. 자, 50번. 다음 문장을 완성을 하는데 빈칸에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줄여놓은 겁니다. 이 줄여놓은 거 이런 건 봐야죠. It seems that 뭐뭐인 것 같다. 그 꼬마애는 생각했다. Miracle. 미러클이라는 것을 as a kind of 뭐의 일종으로서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제 꼬마애가 뭔가 실수를 해서 겪어지는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 제가 너무 자주 나오나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꼬마애가 들었죠. 부모가 자기 남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남동생이 보통 남동생이 아니에요. Very sick. 아파요. 많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they had no money left.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없고 남동생은 아프고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뭐라고 했냐면 only a miracle. 기적만이 could save him now. 이제 그 아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으로 못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애가 clutching the precious jar tightly. 그 귀중한 단지를 꽉 clutching 붙잡고서 she made her way 6 blocks to the local drugstore. 그 지방 약국으로 6블락 떨어져 있답니다. 그 약국으로 갔대요. 자, 이 단지는 어떤 단지냐 하면 그 자기의 바로 위에 she poured all the change. 모든 동전을 쏟아부었대요. 마룻바닥에. 그리고 주의 깊게 샜다. 이런 걸로 봐서 자기가 동전을 꼬깃꼬깃 모아놓은 그런 단지예요. 그래서 이 단지를 꽉 부여잡고 약국으로 간 거예요. 뭐를 살지 짐작이 되십니까? 아까 요약문을 먼저 봤기 때문에 대충 짐작이 먼저 되셔야 하는데, 자, B를 볼게요. B 앞부분에 어떤 단서가 나와 있냐면, 앞부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A customer in the shop. 그 가게에 있는 customer, 한 손님이 approached the little girl. 그 꼬마에게 다가와서 물었죠. What kind of miracle does your brother need? 어떤 종류의 미러클이 너의 동생은 필요로 하니? 이거 좀 이상한 게요. A가 원래 주어진 아까 단락이었잖아요. 그런데 미러클만 아이를 살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아직은 소녀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손님이 무슨 그 마음을 읽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류의 미러클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B는 제일 먼저 올 수 없습니다. C를 볼게요. C를 보시면 Well, what a coincidence. 오, 이런 우연의 일치가. Smile the man.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하, 이것도 먼저 올 수 없어요. 왜? 그 남자란 말이 나오려면 위에 어떤 남자가 나왔어야죠. 우리 아까 주어진 A 단락에서는 남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물론 남동생과 부모는 있었죠. 근데 그거 말고는 어떤 새로운 남자가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란 말이 나오는 C도 먼저 올 수가 없어요. 눈치채셨나요? 자, 그럼 D를 볼게요. D는 the girl, 그 여자애가 placed the jar, 그 단지를 놨습니다. 어디에 놨냐? On the glass counter, 유리로 된 카운터 위에다가 단지를 놨어요. 여기서 그 단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먼저 올 수 있어요. 왜요? 아까 보시면 그 여자애가 동전을 모아놓은 단지를 꽉 붙잡고 약국을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지를 조심스럽게 카운터 위에 올려놨고요. 약국에 갔기 때문에 pharmacist, 약사죠. 약사가 물은 거예요. What do you want? 뭘 원하니?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건
D라는 단서를 먼저 잡았습니다. 약사가 하는 말 잘 보셔야죠. 여자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원하냐? I want to buy a miracle. 나 미러클 사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미러클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어 하니까 미러클을 살려고 온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했냐? We don't sell miracles here, child. 얘야, 여기는 미러클은 팔지 않는단다. 원래 미러클이 기적이라는 뜻이죠. I'm sorry, 미안하다. 그 약사가 말했어요. 슬프게 웃으면서. 그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사는 그런 약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뭐가 나와야 하냐면 그 남자가 웃었다. 아까 C는 올 수 없는 거 아시죠? C는 그 남자는 약사가 아니에요. 그 남자가 지금 약사가 슬프게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안 돼, 그런 거 안 팔아 그랬는데 갑자기 C를 보니까 그 남자가 이런 우연의 일치가 이럴 수 없죠. 그러니까 C가 오는 게 아니라 D 다음에는 B가 오는 거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자, B에 보시면 그 가게에 어떤 손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오면서 어떤 종류의 미러클을 원하는데 이렇게 지금 뭔가 관심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B가 오고요. 그 여자애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그걸 살 수 없대요. 미러클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살 수 없대요. 그래서 내가 나 저축한 거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B가 온다는 거 알 수 있고 마지막에 C를 보니까 이 남자가 What a coincidence.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웃으면서 그 여자애가 있는 돈을 얘기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얘기하면서 야, 그거면 미러클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이 사람은 사실 실제로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D 다음에 D. D가 제일 먼저 오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남자의 언급이 나오는 C가 온다라는 거. 제일 먼저는 당연히 A가 원래 있겠죠. 그래서 D, B, C로 이어진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일치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병으로 오랫동안 그 여자 일치하는 겁니다.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아닌 것 같고요. 동생이 아팠죠. 단지 속에 용돈을 모았다. 이거 맞죠? 좌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미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 완성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애는 결국 그 미러클 사러 왔어요. 돈을 모아서. 그렇게 아주 깜찍하게 얘기한 걸로 봐서 이 미러클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일종의 뭐의 일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약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국을 간 겁니다. 그래서 medicine이라는 말, 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답 1번이고 이 5번에 있는 단어는 operation, 수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이라는 단어와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 약이라는 단어로 miracle이라는 단어를 착각해서 벌어졌는데 운 좋게도 어떤 정말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뭐 뒤에는 고쳐준 얘기가 이어지겠죠. 거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뭐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어휘는 그다지 까다롭거나 어렵게 하는 어휘는 없었지만 문제 수준은 그렇게 낮은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거나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더욱더 좋은 성적을 올리시길 빌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